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린 쌤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올려드렸었던 이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먼저 1편에서 어떻게 주문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최대한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2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쉽게 그리고 나중에는 주문을 하시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바탕화면도 보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고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쉽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 코, 입 중에서 귀만 열어놓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혹시 안 되시냐면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정말 이해가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는 게 나의 상식을 늘리는 길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자, 한간의 얘기로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숨겨서 모으고 있다라고도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왜 그러고 또 비트코인이 왜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오르고 있는지, 미국이 비트코인을 숨겨서 모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비트코인이 미국의 마지막 카드인가, 부채공화국인 현재 미국,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인가, 비트코인 기축통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 달러 전쟁 시대에 미국의 진짜 전략이 무엇인가, 그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단순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코인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기가 쉽게 비트코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나 투기의 대상일까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투자와 투기라는 두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의 조건을 생각해서 남겨두고 미래에 부흥이 되고 더 활성화될 것을 생각하는 게 투자죠. 표현적인 얘기로 부동산 투자를 투자라고 합니다. 투기는 단기간 내에 내가 이익을 가지고자 하는 게 투기겠죠.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선택한 금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의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으로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먼저 가상화폐, 특히 이 비트코인의 특징부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게 뭔가요? 중앙화를 벗어난다는 게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나 중앙은행도 비트코인의 발행과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화폐들, 달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러한 법정 화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고 돈을 찍어내죠. 금리를 조절하는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딪힘도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라, 1%까지 내려라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죠. 뭘로? 법정화폐. 우리가 사용하는 $1, $5, $20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찍어내죠. 그것이 경제를 좌우하죠. 예를 든다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국가가 돈을 풉니다. 그리고 과열이 되면 금리를 올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러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을 발행한 발행의 숫자가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죠. 아무도 그 숫자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나요?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희소성.
이 희소성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뜻합니다. 우리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금, 희소성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바로 희소성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이 신뢰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인데 어떻게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금 가지고 있어봐야 골드바 아니면 금목걸이, 금반지 이런 정도죠.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금화가 나오고 화폐가 되는 겁니다. 즉 화폐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더 어렵나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희소성과 탈중앙성 두 가지죠. 희소성과 탈중앙성 덕분에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왜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미국의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즉 빚이 어마어마하죠. 그 문제, 빚을 가지고 있는 문제와 비트코인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돈, 달러로 해서 부채는 엄청 많은데 왜 비트코인, 디지털 가상화폐가 해답이 되지? 들어보세요.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빚은 36조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의 GDP보다 많습니다. 빚이. 완전한 빚의 나라입니다. 빚이 많은 나라죠. 그래도 미국은 지금껏 살아남고 있고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축통화국이라는 달러의 위상 때문입니다. 미국의 돈의 가치인 달러의 위상 때문에 기축통화국, 즉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는 전 세계가 사주죠. 나라의 국채를 전 세계가 사줍니다. 그 신뢰로 계속해서 빚을 돌려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달라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 금리 인상,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는 하락을 하고 금리는 상승을 했죠. 더 이상 싸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즉 다른 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돈을 싸게 빌리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전 세계의 공통화폐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자신이 아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즉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의 이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그 자리를 다른 나라에 넘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비트코인은 그 어느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하죠, 요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밀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식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도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빚이 많고 달러가 더 이상 전 세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사주지 않는 그런 상태의 스테이블 코인은 과도기의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비트코인을 공통화폐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장벽이 많죠. 즉 우리가 쓰는 종이돈 대신에 쓰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코인이 항상 $1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달러를 디지털화한 개념입니다. 즉 $1의 종이돈을 디지털화한 개념인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디지털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달러의 수요가 전 세계에서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고 실물 달러가 없어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디파짓, 예금 전부를 다 안 줘도 되는 구조에서 돈을 굴리는 것처럼
미국도 실물이 없이도 디지털 달러로 돈을 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유동성, 바로 미국의 부채 상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제 전략을 계속해서 머리를 짜내고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바로 디지털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국, 미국, 선진국가에서는 확보를 하려고 정말 가진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다음 기회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에서의 변화는 급변이라는 게 있고 조용히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불안한 가상자산이라는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남들의 눈치를 본다면 나중에는 나는 그만큼 뒤로 처지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상의 내용에서 비트코인을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왜 지금 10만 달러가 넘어가고 100만 달러까지를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밀고 있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왜 한국식 비트코인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롱 스토리를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쉽게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청해주시는 우리 오래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한 번 더 영상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들어보시면 조금 나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숙하게 더 쉬운 내용으로서 함께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쌈이에요. 뉴욕 하늘 아래에서 전해드려요. 정보 한 줌, 시사 한 컵, 상식은 듬뿍 같이 나눠요. 우리 함께 과 함께해요. 비행기 탈 때 궁금했던 거, 미국 운전할 때 조심할 점 쏙쏙 알려주는 친절한 쌤. 구독 누르면 다 챙겨드려요. 우리 함께 알아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늘도 똑똑해지는 시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해요. 정보, 시사, 생활의 팁 모두 다 함께해요.